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은 어떻게 즐겁게 일하고 고성과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직무를 진행하는지를 분석하고 정리한 책인데요. 페이스북, 어도비, 세일즈포스, 넷플릭스, 우버, 구글, 테슬라, 시스코, 핀터레스트, 애플, 인투이트, HP 이렇게 12곳의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인 보이스라고 하는 밸류, 가치, 오너십, 주인의식, 아이디어 앤 트라이얼, 생각과 시도, 콜라보레이션, 협력, 에피시언스, 효율성까지 실리콘밸리 직원들이 즐거우면서도 성과를 내는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12곳에서 어도비와 테슬라, 시스코, 핀터레스트, 애플, 인투이트 이렇게 6곳에 일하는 방식 중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의 아버지인 프레드릭 터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는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1955년 공과대학 학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HP 휴렛 패커드인 창업자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HP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차고에서 HP가 창립되는 순간이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일하는 원동력이 되는 비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비전은 허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은 회사의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사용하게 한다라는 구글의 비전, 공유와 연결성을 비전으로 삼는 페이스북, 내 집 같은 소속감을 제시하는 에어비앤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외치는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중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이먼 시넥이 말한 골든서클의 Why를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들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데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창업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이 일을 하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너십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신입사원부터 CEO까지 자신들의 업무의 주인이 되는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강력한 책임을 지게 하는 힘인데요.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은 물질적인 소유권인 예를 들어 스톡옵션과 같은 것들도 그들을 동기부여시키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하는 데에는 심리적인 주인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자율권을 주되 확실하게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오너십 문화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면서 더욱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넷플릭스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무제한 유급 휴가 제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계속 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과가 없으면 높은 퇴직금을 주고서라도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목표를 직접 결정하고 계획과 실행을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하게 하지만 성과는 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자율성을 주게 된다면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전기차 외에도 유인우주선 등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촉진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직원들은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실리콘밸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급 인재들이 앞다투어 가는 곳이라고도 하네요.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는 당연한 것이며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콜라보레이션 협력은 실리콘밸리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협력은 요즘 책을 읽으면서 인재 조건이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업무 형식이던 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요소인데요. 다양한 성공하는 기업들에서 보여지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 왠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만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오픈 스페이스를 지향하며 물리적으로 오픈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서로 오픈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장려하고 그를 통해 서로가 배우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윈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협력에서는 소통이 빠질 수 없는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대부분 신입사원부터 CEO까지 소통을 하는데 무리 없는 그들만의 장치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2는 효율성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공간이 좋고 심리적으로 좋아도 결국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실상 실리콘밸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최고의 직원이 최고의 속도로 달린다 라는 부제와 함께 실리콘밸리는 최고의 인재들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내에 네일아트, 식당 등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난 뒤에 부차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 힘을 많이 쏟지 않고 자신들의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직원 효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목적적인 부분은 보지 않고 회사 안에 그런 것도 있대? 진짜 좋겠다.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직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든 서비스들이 많다고 하며 그들은 역시 채용에 엄청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고급 인재를 채용을 하는 것부터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평가를 할 때 역시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며 사람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실리콘밸리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진부해 보일 수 있는 이 5가지인 비전, 오너십, 생각과 시도, 협력, 효율성은 실리콘밸리가 창업의 핵심이자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모인 가장 핫한 곳으로 만든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어도비, 테슬라, 시스코, 핀터레스트, 애플, 인투이트의 기업 구조 속에서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DF 파일을 만들어낸 어도비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최강자라고 합니다.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눈에 띄었던 이야기는 1만 4천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진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그 진정성의 바탕에는 윤리의식이 자리하는데 특히 고위 임원들이 일반 직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서로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요즘 핫한 테슬라인데요. 기업 자체에 만연히 퍼져 있는 앨런 머스크식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자신이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2주에서 3주를 집에 가지 못하고 일만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열정적인 리더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워라밸을 잘 지킬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음에 놀랬고
리더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100%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확실한 것은 기업 리더가 실무진보다 일을 적게 한다는 것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는 데는 앨런 머스크식 리더십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생소했던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이며 라우터, 통신 장비, 클라우드, 보안 등 네트워크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M&A라고 합니다. 보통 M&A 결과가 성공적이기에는 20% 확률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시스코는 인수 후 개발이라는 자체 전략을 가지고 기업 합병을 하고도 이직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M&A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잘 섞여야 한다는 시스코의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핀터레스트입니다. 저한테는 이 회사 역시 생소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다음으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SNS라고 합니다. 핀터레스트는 꽂는다라는 핀과 흥미의 인터레스트를 합친 합성어로 자신들이 흥미있어 하는 관심사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받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핀터레스트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사람을 중시하는 회사이며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요. 다섯 번째 기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플인데요. 애플의 완벽한 비밀주의가 다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다른 양상이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등 네로라 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CEO를 비롯한 회사 전 직원들과의 소통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애플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최우선 행동 수칙으로 강조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궁극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만 공유한다는 강력한 원칙이 있다고 하며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은 공식적인 비전과 핵심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장에는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인 DRI, 직접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급에 상관없이 특정 업무의 직접적인 책임자를 단 한 사람만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 역시 자율과 책임을 확실하게 주면서 성장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 핀테크 기업인 인투이트입니다. 직접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텍스, 세금에 대한 이야기와 개인자산 포트폴리오,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회사로 보여졌습니다. 이 기업에서 특이했던 점은 파워포인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고 시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하나 인투이트에서는 화이트보드 또는 흰 종이에 자신들의 의견을 써가면서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부분과 12기업 중에서 6가지 기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공유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전달드렸습니다.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 자체의 문화를 처음부터 만든다면 사실 어렵지 않겠지만 있던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면 무작정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에서 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제 생각으로 나라가 가진 문화가 다른 것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것이 물론 모두 100%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사들이,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업무에 즐거움을 주고 자율과 책임을 주는 기업 문화가 자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목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면 직원들이 말을 하고 있는 워라밸이라는 요소가 사실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